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창의 디자인공학 융합전문대학원 이경호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I와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정의와 간략한 역사를 알아보고 이러한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디자인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와 어프로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과 인간 중심의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머신러닝이나 혹은 딥러닝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머신러닝 프로세스들이 실제로는 디자인을 하거나 어떤 전체적인 프로덕트를 새로 만드는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흥미로운 혹은 친숙하거나 친밀한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굉장히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강해서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 뭐 소위 말하는 그 딥러닝의 봄이 왔을 때에도 그렇게 친숙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 휴먼 인투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통찰이나 어떤 전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떤 대단히 질 좋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들을 잘 학습시키는 것들이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일면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머신러닝 프로세스들이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양질의 데이터가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영문자 혹은 숫자를 인식하는 것을 위해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이러한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는 엔드 유저가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아까 얘기했던 프리딕션 혹은 인퍼런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헤아리고 어떤 불편함이나 유용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먼 센터럴 디자인이라는 것들은 어떤 정말로 유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그 중에서 정말로 비즈니스, 디자인,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 스윗스팟만을 골라서 그 만드는 것으로 그 유용성이나 가치를 증명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기존의 이런 정말로 훌륭한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적인 프로세스를 이러한 것에 함께 넣어서 잘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17년 카이에서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새롭지만 여전히 어떤 디자이너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머티리얼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인터랙티브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머신러닝 시스템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머신러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통찰이나 능력, 어떤 인지적인 과정들을 그 룹에 넣어서 좀 더 머신러닝이 인간적이고 혹은 사용자의 그 엔드 유저의 필요나 어떤 바램에 걸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것들을 투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그 AI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트리플 AI 그 분야의 그 연구에서도 이런 종류의 내용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UX 디자인 필드를 성숙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기존의 워터폴 모델이나
혹은 기존의 그 개발자 중심의, 기획자 중심의, 상품 중심의, 기술 중심의 것들을 많이 해결을 했는데 현재 머신러닝 프로세스나 머신러닝은 뭐 디자인 패턴이나 프로타입 뭐 툴이라거나 혹은 교육의 측면에서 어떤 그 표준화된 프로세스나 혹은 표준화된 어떤 요건으로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더 창의적이고 더 직관적이고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어떤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부상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만든 모델은 패턴 그 자체를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새롭고 풍부하고 자연스러우며 직관적인 인터랙션을 디자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방금 보여드린 서너 편의 논문의 그 어떤 목소리와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유럽 그 알토 대학교와 캠브리지 혹은 글래스고 대학의 주요 연구자들이 컴퓨테이셔널 인터랙티비티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은 뭘까요? 예를 들면 기존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패러다임은 피처, 그 모델이나 혹은 아키텍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리우는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심에 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컴퓨터 지능, 이러한 그 결과, 인퍼런스나 프리딕션을 그 결과를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 재료를 고려하고 인터랙션 디자인에 어떻게 하면 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간 능력의 확장을 모색하려고 하는 인간 컴퓨터의 상호작용, HCI 분야의 새로운 주제입니다.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휴먼 센터드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터랙티브 머신러닝과는 좀 여전히 다른데요. 왜냐하면 많은 종류의 인터랙티브 머신러닝 프로젝트들은 사람의 어떤 니즈나 원츠를 만족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인간을 머신러닝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혹은 기폭제로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어프로치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분야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컴퓨터 인터랙션 디자인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정한 사용자 시스템의 인터랙션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의 직관과 경험으로 인터랙션을 디자인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가지는 어떤 경향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거기서 보여지는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인터랙션 자체도 일종의 수학적, 통계적인 방법으로 모델링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한 인터랙션이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시스템 간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그 특징을 파악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머신러닝의 굉장한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자료를 더 좋게 만들면 결국 그 태스크의 퍼포먼스도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디렉션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되고 우리가 방향대로 그 경험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랙션 디자인 과정에서 특정한 디자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혹은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클래시파이어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특정한 어떤 메이저 카테고리에서 나온 그 굉장히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인터랙션을 디자인함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한 디자인 목적을 보다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혹은 HCI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의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화두라고 이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어떤 도구들이 사람들이 기존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디자인, 컴퓨테이션 인터랙션 디자인의 관점에서도 특정 디자인 프로세스나 그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거나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용자 시스템 간 특징적인 행태를 모사하거나 생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인공지능 기능들, 컴퓨터 지능들을 응용을 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들어오는 새로운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판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어떤 자료를, 정보를 생성하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한 동물의 그 걷는 모습이나 뛰는 모습을 모사하거나 혹은 생성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사람의 걷는 모습, 앉는 모습, 뭐 뛰는 모습, 춤추는 모습 같은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전혀 새로운 어떤 결과를 생성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컴퓨테이셔널 인터랙션 디자인의 중요한 한 요건이나 분야로 볼 수 있다고 이 연구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만든 뉴럴 두들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지금 왼편에 보면 사람이 그 아주 간단한 툴을 통해서, 드로잉 툴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표현들을 자신의 어떤 그 비주얼 이미지를 그려가고 있는데, 우측편에 보면 이 지금까지 입력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잘 이 그림에 부합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왼편이 그 사용자들이 입력한 어떤 결과들, 그리고 오른편 하단이 그 결과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어떤 그림들, 매치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것이 그 디자이너의 차나 가구 혹은 그 외에 그 디바이스들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거나 그 직접적인 도움, 특정한 파트를 더 묘사해 가거나 그 특정한 파트에서 그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메타포를 더 잘 그릴 수 있게 하거나 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흥미로운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작년에 나온 엔비디아의 가우간이라는 기술인데요. 왼편에 보면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그 스트로크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채우게 되면 그것과 가장 어떤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이미지 자료들을 이미지 자료들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적절히 병합해서 이제 전에 본 적 없는 그 정말로 실사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형태뿐만 아니라 어떤 날씨라든지 하는 것들도 바꾸어질 수 있고요. 그 컴퓨터의 어떤 기술이 놀라운 점이 실제로는 그 물 웅덩이를 최초의 그림에는 그리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그렸을 때 그 물웅덩이에 어떤 비춰진 그 나무 그림자라든지 물웅덩이 주위에 어떤 진흙 더미가 모여 있는 그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다섯 번째 어떤 새로운 대상의 모사나 생성, 어떤 표현들 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가까운 장래에 어떤 영화 혹은 게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보다 자신들이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들을 꺼내놓거나 혹은 이것이 마지막 파이널 아웃풋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정말로 주요한 도구이자 주요한 어떤 재료로 어떤 다리로 브릿지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CAD/CAM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유명한 오토데스크에서 만들어낸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드론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을 디자인하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경험이 많고 해당 분야의 지식이 많은 그 공학자나 혹은 과학자가 이러한 요소들을 설계를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가볍고 좀 더 강한 구조를 가진 어떤 이런 프레임을 설계하라는 그 모델을 만들고 그 중간중간의 요인들을 잘 조절을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적한 바에 그 고를 달성하는 물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가 실제로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인 HCI 디자인 관점에서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경험 창조를 중요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나 디자이너의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운영이 되고 문제를 밝히고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평가, 사용성의 평가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통계 방식을 사용한 평가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립모션이라든지 키넥트라든지 하는 종류의 디바이스를 만들 때 혹은 그 디바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때 연구자는 제스처 기반의 인터랙션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을 T-테스트, 아노바, 마노바 등을 통해서 평가하여 그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좋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 과정 전체 혹은 일부의 자동화 관점이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 조사 혹은 사용자의 몇 차례의 아이터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발견한 인사이트들을 바로바로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 그 자체에 결과물 자체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밝힐 수 있는 명시적인 통계적,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디자인 결과물이 다른 종류의 환경이나 컨텍스트에서 쓰이거나 잘 쓰이지 못할 때 그 이유나 그 과정,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오직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컴퓨테이셔널 HCI 관점에서 새롭게 인터랙션 디자인을 디자인한다면 어떠한 장점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의 디자인을 중시합니다. 아까 머신러닝, 딥러닝 프로세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종류의 태스크를 하게 만들고 그것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인터랙션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디자이너 혹은 연구자의 자체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크래프트맨십보다는
그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 디자인 가능성을 탐색하고 복수에 대안을 생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연구자가 뭐 A/B 테스트 이상의 것들을 본인의 연구나 디자인을 위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길을 동시다발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다면, 앞서 본 그 드론의 예처럼 복수의 대안을 생성적으로 분석해내고 인간의 직관으로서 혹은 인간의 경험으로서 컴퓨터가 만들어낸 최적의 결과물 중에서도 최선의 것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통계 방식보다는 베이지안 추론 등을 통해서 그 경향성을 평가하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같은 일을 디자인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구자는 제스처 기반의 인터랙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제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을 만들고 패턴을 설정하고 특징 집합을 학습시켜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데이터의 양과 질을 늘리고 모델이 가지는 다양한 그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보다 적응력 있는 인터랙션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명, 20명, 100명 그 유저들의 그 어떤 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양태를 그 모델이 학습하고 다를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어떤 결론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는 디자인 과정이나 전체의 알고리즘 혹은 그 모델 구조, 그 아키텍처의 구조가 정말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흥미롭게도 명시적인 통계적, 수학적인 모델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이러한 통계적인 수학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거나 개발하는 디자이너나 연구자뿐 아니라 연구자 디자인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